안녕하세요. 전통복식 소개해주는 여자 전복소녀입니다. 최근에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고 성황리에 종영을 했는데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사극과 요리 드라마의 조합이 신선하기도 하고 배우들이 하나같이 배역을 잘 소화해서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며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궁중요리사의 일곡이었습니다. 사실 궁중요리사 복식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 논문이나 기록들을 찾아봤는데 궁중의궤에 역대 숙수의 이름과 음식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있지만 그 요리사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할 때 활동하기 편한 의복을 입었을 것이라는 정도만 추정해 볼 뿐입니다. 그래도 몇 점 남아있는 조선시대 풍속화에서 궁중 요리사들이 입은 옷을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임시 바깥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남자 요리사들이 보입니다. 모두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직명 저고리와 하얀색 바지, 주로 나장들이 쓰던 깔때기 모자를 쓰고 있네요. 하지만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역사상 진천, 연회 등 큰 행사를 위한 음식을 총괄하는 여자 숙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의상을 맡은 디자이너는 연숙수의 의상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했을 것입니다. 타근주 은상 감독님의 인터뷰를 찾아보니 단순히 시대 고증을 넘어서 시청자들이 드라마 속 인물과 감정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의상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연숙수의 의상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먼저 이 머리의 수식은 앞은 낮고 뒤가 높은 탄건을 고형화시킨 것 같네요. 이전에 공중 드라마인 대장금에서도 대령 숙수가 등장하는데 이분은 주로 중인이 쓰던 유곽 평정관을 쓰고 있습니다. 연숙수는 여자이기 때문에 밑에는 치마를 입은 모습인데요. 요리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앞치마를 벗어 그 밑에 입은 옷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옆에 트임이 있고 길게 내려오는 앞섭을 보니 당이인 듯 합니다. 같은 옷에 앞치마와 토수를 더하니 다른 옷처럼 보이네요. 다른 상공들도 당이를 입고 있는데 색상에서 큰 차이가 있죠. 연숙수는 요리를 하지 않을 때는 건을 쓰지 않고 다른 궁녀들과 같이 새앙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숙수는 어쩔 때는 상공같이 어쩔 때는 궁녀같이 입고 있는 것이네요. 여자 숙수는 애초에 역사에 없는 설정이기 때문에 윤하 배우님께 잘 어울리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당이라는 것은 거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우리가 알고 있는 당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트임이 없는 장조고리 형태였죠. 이 드라마 시대적 배경이 연산군 때인데 당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도 1610년 광해군 때입니다. 옆이 트인 형태의 저고리는 광해군비 유씨의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완전한 형태의 당이가 등장했다는 것은 실제 고증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이 드라마의 장르가 판타지 사극인 만큼 어색하게 보이지 않고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깨지 않았다면 된다고 봅니다. 강목주 또한 당이를 자주 입고 등장하는데 보통 검은색이나 빨간색 팔레트를 사용하네요. 연숙수와 대비되는 구도로 연숙수와는 정반대의 컬러를 배치하였습니다. 담당 의상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면 이민화의 숙수복은 청아한 색조와 절제된 실루엣으로 따뜻함과 생동감을 표현했고 강한나의 공중한복은 풍부한 색감과 유려한 곡선으로 고급스러움과 위엄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또 강목주의 떨잠 장식에서 진주가 눈에 띄어 생각이 났는데요. 실제 연산군은 특히나 진주를 엄청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역을 통해 궁으로 들인 물품의 리스트를 보면 진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주뿐만 아니라 예쁜 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산군이 사치와 폭정으로 국고를 낭비했다고 하여 폭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식사적인 측면에서 연산군은 아주 고마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땡큐! 명나라의 영향으로 문신들은 학이 그려져 있는 흉배를 하는 것이 관습화되었으나 돼지, 사슴, 따오기, 기러기 등 다양한 동물을 모티브로 하여 흉배를 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 정상의 높낮이와 뿔의 모양을 통해서 관직의 구별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옷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상의원에 홍청들의 옷을 만들어 달라고 연상군 본인이 직접 그 모양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하지요. 여기서 연숙수의 외출복을 골라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대 해와 자료나 출두복식을 보면 당시 여자 저고리는 엉덩이 선까지 내려오는 긴 저고리의 형태였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소매폭이 좁은 삼회장 저고리는 18세기 후반에야 볼 수 있었죠. 이 장면에서 연희군은 인주대왕 대비 앞에서 초용무를 추구했습니다. 이때 연희군의 의상은 실제 초용무 자료를 토대로 제작한 것 같습니다. 싱크로율이 매우 높네요. 그리고 인주대왕 대비는 가장 중요한 행사에서 입는 최고의 예복인 저기를 입고 있습니다. 대비는 자적색, 왕비는 대홍색의 저기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대비마마의 저기가 그냥 자적색이 아니라 얇은 오간자 원단을 겹쳐 표현하여 더 신비롭고 예쁜 것 같습니다. 신묘하다. 장록주는 대홍색의 노이를 입고 있습니다. 노이는 크고 넓은 옷인데 금원 무늬를 315개 부금한 것이 특징입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정씨와 엄씨를 모티브로 한 인물인 엄귀인과 성귀인은 원삼을 입고 있습니다. 비빈들은 자주색 원삼을 입었는데 드라마에서는 더블될까 일부러 다른 색 원삼을 착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상궁들도 원삼을 입고 있습니다. 상궁들의 원삼은 무늬가 없는 짙은 녹색이네요. 조선 전기의 여성 단령이 계속된 변화를 거쳐 17세기 후반 이후 이런 두리소매의 대금형 원삼이 되었습니다. 대왕대비와 자연대비는 대수머리를 하고 있고 선왕의 후궁들과 강록주는 거두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무로 만든 가채는 정조시대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무거워서 강한나 배우님이 한동안 목이 너무 아프셨다고 하네요. 원래 조선 전기에는 명나라에서 사유받은 적간을 썼는데 전란 중에 유실되자 대수머리나 어여머리와 같은 왕실 여자 머리 수식을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번외인데 이 장면에서 연희군의 이마에 있는 이 장식을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왕이 프라다 로고를 하고 나와서 당황했다는. 이게 프라다 로고는 아니고요. 박쥐 문양인 듯 합니다. 왜 뜬금없는 박쥐 문양이냐고요? 박쥐를 한자로 편복이라고 하는데 이때 복자가 복자와 같은 소리를 내서 박쥐를 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의 박쥐가 함께 있으면 쌍복을 의미하지. 미래에서 완성되는 둘의 러브라인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 또 재밌는 사극 드라마가 나오면 영상 빨리 끓여올게요. 그럼 전복사녀 채널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